지난번 영상에서는 2차전지 관련주의 장기 투자에 조심을 해야 하는 이유로 전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2차전지 관련주의 장기 투자에 조심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2차전지 관련 업체에 장기 투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지 모멘텀 투자나 단기 트레이딩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간에 상승할 것 같으면 본인의 성향에 따라 트레이딩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소한 1년 정도는 2차전지 관련주가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송을 보니까 5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하라는 권유가 많아서 그렇게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누군가 섬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 찾아와서 획기적인 기계를 발명했는데 기존 기계보다 생산성이 2배나 높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새 기계를 도입하면 막대한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3년이면 지출한 자본이 모두 회수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새 기계를 도입할 때 절감되는 비용을 엑셀로 만들어서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득에 넘어간 섬유업체 사장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기계를 모두 교체했습니다. 그러면 섬유회사 사장은 3년이 지나면 과연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할까요? 이에 대해서 워런 버핏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기계로 바꿨어도 섬유회사의 ROE는 여전히 4%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섬유산업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새로운 기계에서 나오는 생산성의 향상 혜택은 모두 소비자에게로 돌아갑니다. 섬유산업에는 지금까지 생산성을 높이는 발명품이 수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섬유회사 사장은 막대한 자본만 계속 투입했을 뿐이고 수익성이 개선되어 돈을 벌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섬유산업입니다. 새로운 기계가 나와서 생산성이 향상되면 그만큼 섬유 제품의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섬유회사 사장은 계속 돈을 벌지 못합니다. 생산성 향상에서 오는 혜택은 섬유회사로 돌아가지 않고 모두 소비자에게로 돌아갑니다.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지방에 있는 유일한 신문사 사장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미국에는 USA 투데이나 뉴욕타임즈 같은 전국지가 있고 또 각 지역마다 발행되는 지역 신문이 있습니다. 제가 살던 미국 오하이오주의 콜럼버스에는 콜럼버스 디스패치라는 지역 신문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의 신문입니다. 중고차를 판다든가 또는 그 지역의 어느 매장에서 세일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광고나 또는 부고와 같은 알림은 모두 지역 신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역 신문을 잘 챙겨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신문들이 없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지역 신문사가 새로운 신형 인쇄기를 이용해서 신문을 더 효율적으로 제작하면 어떨까요? 섬유회사는 반대로 절감되는 비용은 모두 신문사의 이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유일한 지역신문사이기 때문에 신문 가격을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향상에서 오는 혜택은 소비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신문사 사장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2차전지가 섬유회사하고 비슷한지 아니면 지역신문사하고 비슷한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2차전지는 그 구조가 섬유회사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생산성이 향상돼서 획기적인 기계가 개발되면 그에 따른 생산비가 절감됩니다. 하지만 생산비 절감은 전기차의 판매가를 낮추는 데 사용되어 소비자에게로 그 혜택이 돌아가지 이게 2차전지 회사의 이익으로 돌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2차전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설비들이 많이 개발될 것입니다. 신기술도 많이 개발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리튬 대신에 나트륨을 사용하는 제품이 금년 하반기에 출시된다든지 또는 젤 타입의 반고체 배터리가 곧 상용화된다든지 하는 것들이 모두 새로 개발된 기술입니다. 그럴 때마다 2차전지 업체들은 끊임없이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계속해야 하고 끊임없이 R&D 비용을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가 2차전지 업체들에게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라는 것이 Q가 얼마나 늘어나니까 이윤이 얼마나 늘어난다. 뭐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가격 경쟁에 의한 단가 인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차트는 OCI의 월봉입니다.
65만원 하던 주가가 26,00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태양광이 성장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중국과의 경쟁에 의한 단가 인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은 증권사가 미래를 예측하는 행위는 예술 행위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찰리 먼거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건설 장비를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고객이 새 장비를 사면서 처분한 중고 장비를 인수한 후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뒷마당에서 녹슬고 있는 저것이 나의 모든 수익이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기차는 사실상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만 대, 20만 대 정도야 정부에서 어찌어찌 보조금을 줄 수 있겠지만 1000만 대, 2000만 대가 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정부의 보조금 없이도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을 만큼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품은 배터리입니다. 따라서 배터리의 단가 인하 없이는 전기차의 가격 인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배터리 가격 인하 없이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술 개발을 해야 하고 시설 투자를 해서 원가를 떨어뜨려야 하는데, 그렇게 떨어지는 원가는 2차전지 업체의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고 소비자의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섬유회사와 같이 말입니다. 자동차 업체들도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2차전지와 전기차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미국의 컨설팅 회사 중에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라는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배터리 제조업체 한 곳과 계약을 맺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배터리 제조업체들 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공급가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큰 곳보다는 작은 배터리 제조업체들을 선호하는 현상이, 그런 경향이 지속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마무시한 재투자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어진 생산성 향상의 혜택을 2차전지 업체들은 누리기 어렵습니다. 슈퍼사이클을 만나면 1, 2년 정도 큰 이익을 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구조적 성장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2차전지 업체에 장기 투자를 권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플랫폼 기업들을 좋아합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일단 대규모 투자를 해놓으면 그 후에는 더 이상 큰 투자 없이 구조적 성장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금 보시는 표가 세계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의 기업들입니다.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6개나 들어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높은 데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조업은 끊임없는 투자를 해야 하지만 플랫폼은 그렇지 않습니다. 즉 플랫폼 기업들은 ROE가 꾸준히 증가하는 구조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장기 투자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전기차 제조 자체만으로 보면 플랫폼 기업이 아니지만 FSD라든가 아니면 로보택시 같은 분야는 플랫폼 기업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플랫폼 기업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플랫폼 기업으로 분류했습니다. 물론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저도 굉장히 많이 틀리는 사람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